속절없이 어제 내준 121선, 오늘 다시 한번 되찾으면서 바닥을 다질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싼 자리라는 데에서는 공감대에 많은 이런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 빈자리에서 크게 반등 촉매제를 찾지 못하는 국내 시장입니다. 6,500선 다시 한번 회복 시도에 대한 차이가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밤 야간 선물 지수도 올라오며 거래를 마쳤고 미국의 움직임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긴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전강 후약은 우리 시장의 방향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가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움직임 점검해 보죠. 일단은 반도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 0.8%,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78만 원 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조금 더 탄력적인 3%의 반등을 보여주고 SK스퀘어 역시 하이닉스와 함께 나란히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좀 약한데요. 약보합권 출발하는 모습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또 관세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코스닥에서는 두드러진 급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FDA로부터 반전 답변을 받았다. ANDA 답변을 받아서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 움직임 이어지며 27만 원 회복 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위에서 10위권까지의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체로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 바이오 일부 종목들과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S7 주도주들의 강세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코스닥 이어서 보면 HLB가 4%의 상승 움직임, 어젠 또 한 번 급락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자리고요. 리노공업 PSK의 1% 반등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단에서는 지금 삼성생명 다 같이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M&A 소식이 있었는데요. 폴리펩타이드 기업 인수 소식과 함께 오늘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3%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인데 그래도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더 개별적인 이슈 소식에 따라서 지금 자회사의 반도체 생산에 투자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의 급등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 어제 한미반도체도 개별적인 뉴스와 함께 애프터마켓에서 올라오는 기조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거래 많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거래 실린 쪽을 보자면 조선기자재 쪽이 계속해서 고점 대비 한 70% 가까이 빠진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은데요. 현대임스는 약보합권이지만 KF가 연속성을 보이며 10%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녀공장도 1%, 최근 미용에서도 두드러진 상승을 나타내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진 못합니다. APR, 발바글로벌, 수급 빈집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마녀공장은 개별적으로 1% 이상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전강 후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K 증시의 방향성은 과연 미국 증시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까지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61선에 이어서 121선까지 내주면서 6,900, 이제 6,500까지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IB 쪽에서는 6,500이 깨질 경우 6,100에서 6,000까지 다시 한번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바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열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 구간에서의 반등력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후약의 재료가 됐던 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였습니다. WTI는 계속 높은 수준 8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탈되지 않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군 쪽에서는 9일 연속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간밤에 20일 현지 시간으로 지금 새 이란 공습 작전을 개시했다. 지난 주말 사이 동안에 미 군사자의 사망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여기에서 보복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고요. 다만 중재국들, 그러니까 카타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공습이 격화되자 미국과 이란의 새 휴전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안도할 수 있는 뉴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일부 반도체 기술주들의 반등 움직임
움직임은 우리 시장에는 긍정 그리고 희망의 포인트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최근 키미 K3 위협적이죠. 중국산 AI 모델 사용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막을 수 있을지는 기술의 이 진보 속도를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안도할 수 있는 측면에서 미 증시 반도체 종목들을 반등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애저 이 모델에 AMD의 AI 렉을 도입한다라는 내용도 전해지면서 AMD의 상승을 이끌어냈고요. 구글은 제미나이 전용 AI 칩 본격적으로 개발,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구글의 상승 움직임도 함께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호황제가 맞물리긴 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유효한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악재 민감도가 요즘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만 악재가 나오더라도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관세 이슈는 어떨까요? 일단 관세 리스크가 4개월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지난 2월 올해 일지만 놓고 봤을 때 올해 2월에 미국 대법원에서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냈었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임시 관세 10% 체제를 발효한 상황이고요. 2월부터 7월까지 이 내용이 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벌써 시간은 빨리 지나서 이번 주에 이 122조 이 관세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르렀고요. 따라서 미 정부에서는 이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체제를 새롭게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과잉 생산, 강제 노동 근거해서 사실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많은 국가들에 개별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브라질과 캐나다에 각각 다른 관세율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나라별 관세는 아마도 시간 문제일 거고 곧 우리도 발표가 될 텐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한미 상호 관세 측면에서 우리는 대미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는 이 약속 하에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춰서 미 정부의 약속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그리고 한국의 조선협력센터도 이번 주에 개소가 되기 때문에 상호관세와는 별개지만 무역법 301조에서 우리는 예외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시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대미 투자 측면에서 우리가 이끌어낸 이 약속 차원에서 이번 주에 개소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산업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23일에 대미 투자 관련한 한미 조선 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미 기간 동안에 대미 투자 1호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업계 예상입니다. 1호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에너지 프로젝트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조선과 함께 원자력 그리고 LNG, 알래스카 터미널과 관련된 내용들도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관련 종목들. 사실 바닥권에서 최근 들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주에서도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사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필리조선소에 이 미국 쪽 미사일 계측선 수주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어제 시장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도 프리마켓에서는 약박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조선주 이렇다 할 반등을 찾아내진 못하고 있고요. 다행히 최근에 나왔던 저점 74,000원은 하나오션 기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미국 쪽에 수주 소식이 있었던 한화오션과는 다르게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저점을 못 지키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밀려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7% 빠지면서 다시 한번 저점 확인이 나온 상황이죠. 44만 5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수급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더불어 대미투자 1호 사업 후보군 이제 발표가 된다면 어느 쪽이 될 수 있을지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다음은 네이버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6월 초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데이터 센터 관련한 종목들이 정말 가파르게 빠졌습니다. 네이버도 40% 가깝게 빠졌고 삼성, SDS, NHN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다시 봐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맞물려 있는데요. 네이버 이제 캐나다 쪽으로 최고 경영진이 방문을 하게 되고요. 이번 주입니다. 캐나다 브룩필드의 본사를 방문한다. AI 팩토리 글로벌리하게 구축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투자 유치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브룩필드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데요. 엔비디아와 쿠웨이트 투자청과 함께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 운용 규모와 함께 네이버 쪽으로까지 투자를 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글로벌 AI 인프라 관련된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밸류체인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확보와 관련된 자금 조달, 이게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기대한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를 주시하셔야겠고요. 지금 네이버는 2027년에 100메가와트, 2028년에 200메가와트, 장기적으로는 1기가와트급의 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꽤 호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는 지금 고점 대비 딱 6월 9일이 고점이었었거든요. 일봉을 체크해보면 38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18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가파른 산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2%, 어제 2% 빠졌고 프리마켓에서 네이버는 2% 상승인데요. 지금 삼성 SDS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네요. 이 리포트 내용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IBK에서는 5년 후에 이제 네이버와 관련돼서 B2B AI 팩토리 사업과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며 매출 본격적으로 찍힐 장기적인 그림을 보자. TP 32만 원 제시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에서는 지금 네이버, 삼성 SDS, NHN까지 이렇게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세 종목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 각각 TP 제시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내용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시간의 거래에서는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금의 낙폭을 크게 그리진 않았다는 점은 점검해 보셔야겠는데요. 어제 막판까지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죠. 지금 TGC라고 하면 사실 좀 생소합니다.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옛 인보사입니다. 무릎과 관련돼서 골관절염 치료제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름을 바꿔서 지금 임상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 임상 3상 진입이 됐다가 중단됐다가 이게 다시 개시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3상 톱라인과 관련된 그 첫 번째 임상 결과에 있어서 통계성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받아내지 못했다라는 게 미국 FDA 측의 어제 발표였습니다. 오후장 이 발표가 나오면서 하한가로 직행, 시간의 거래선 마이너스 2% 마감하면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권가에서도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기대하셨던 많은 주주분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전략적 측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한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M&A 소식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증권가에서 이 인수 소식에 대한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가장 먼저 리포트를 내놓은 키움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서 이 글로벌 펩타이드 CDMO 기업이죠. 폴리펩타이드 인수 소식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전했습니다. 이번 인수의 핵심을 GLP-1, 이 비만 당뇨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는 데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기존의 항체 의약품 중심 포트폴리오에 더해서 이번 인수로 이 급증하는 비만약 생산 수요에 대응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일단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쪽은 일라이릴리와 폴리펩타이드가 거래 관계를 맺은 만큼 이 인수 완료 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릴리의 대형 비만 치료제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 기대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기존 항체
반도체 의약품 고객 그리고 교차 수주도 중요한 과제임을 짚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대신증권에서도 중장기 전략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목표 주가 200만 원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프리장에서 선 반영되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장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그렇다면 추가 증설 소식을 전한 대덕전자는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증권가 코멘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IM증권의 보고서입니다. 이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코멘트였고요. 전일 4,970억 원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전했음에 대해서 지난 5월 이후 2달 만에 전한 투자 소식임을 밝히며 이 기판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입, 반도체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27년 완료를 목표로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이 IM증권에서는 이번 신규 투자로 반도체 사이클과 지속성을 가늠할 수 있다라며 하반기 이익 추정치도 올려 잡았습니다. 네, 오늘 메리츠증권에서도 이러한 추가 증설로 안정적인 우상향을 전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시장은 이러한 신규 투자를 어떤 방향성으로 평가할지 본장의 흐름 역시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쏠림에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인터넷 업종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으로 여전히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포인트를 체크해 볼 텐데 먼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이 산업특별법에 대해서 정부 지원과 또 우호적인 환경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관련 산업 그리고 플레이어들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업종의 비중 확대를 유지하며 관련 종목으로는 네이버, 삼성, SDS, NHN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약세 출발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충분한 만큼 어떤 여력을 보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당일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개장까지 8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까요? 부디 안정된 흐름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지수단에서는 2.5% 하락 예상되고요. 코스닥 좀 허수가 잡히나요? 좀 낙폭이 많이 큰데요. 6.7% 하락으로 700선 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좀 답 찾아보겠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차장, 이정호 헤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도체 투톱이 프리마켓에선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상 호가상으로 다시 한번 파란불 들어오면서 지금 동시호가상에서 하한가 잡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아요. 어제 급락했기 때문에 반대 매매도 물량도 좀 불가피한 것인지 김경국 차장님,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뭔가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코스닥도 너무 많이 빠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급적으로 네. 굉장히 많이 꼬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악화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이제 코스피의 신용 잔고가 가파르게 좀 줄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는데 신용 잔고가 빠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코스닥을 팔아서 코스닥의 신용 잔고를 털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쳤던 수급이 단기적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가격 조정이 사실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어느 정도는 들어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MDD 기준으로도 코스피가 지금 대략 한 20%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례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는 한 이 정도 수급적인 이슈로 하락한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가격 조정은 얼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기서 상반기와 같은 흐름을 기대하고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었던 작년부터 디램 판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낮은 기저를 활용해서 올라갔던 부분은 주가에 이제 급하게 반영되면서 또 레버리지가 등장하면서 쏠림이 더 심화되는 상반기에 국면을 지나갔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오히려 굉장히 큰 투매로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정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 정상화가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독주 말고 AI 밸류체인 안에 있는 여러 인프라 관련주도 있고요. AI와 연관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텐데 순환매, 그러니까 섹터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더 열려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인 섹터는 여전히 이제 소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부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피해 사이클, 그러니까 가격의 사이클을 끝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객사의 가격 저항도 있고 뭐 임계점에 도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창출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물량을 늘려가면서 그 기간을 두고 이익을 창출하는 전략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테도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투자 사이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역시 소부장이다. 그 중에서도 장비주, 그 중에서도 후공정 장비보다는 마진이 좋은 전공정 장비 관련주들이 하반기에는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인한 동반 하락, 코스닥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수급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무리된다면 하반기에는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손익비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소부장 중에 장비주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각이시네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또 메모리 주식 최근 매도세가 너무 가파라서 강력한 진입 시점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 소부장 쪽에 대한 특히 장비 쪽에 대한 메리트 높다는 이야기 이어가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저희 이정우 팀장님께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커지는 모습인데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301조 근거로 다시 부과하겠다. 우리도 곧 발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이 여기에서 좀 방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지금 예상 호가상으로는 빠집니다. 수주가 나와도 방어가 안 되는 지금 자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주가 안 나서 방어가 안 되는 거는 호재가 나중에 방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렴한 종목들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순위에서 조선주가 한 차례 뒤에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1차적으로 다 관심사입니다. 조선이 수주를 받던 대미투자 관련해가지고 원전이 수주를 받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잠깐의 이목 이슈는 되겠지만 반도체가 살아나야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더 원활하게 조선과 원전 그리고 방산 이쪽으로 더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대미투자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해서 압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익사이팅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좋아야 전반적으로 수급이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주건이 나와줬었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올라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반도체가 살아남아야 대미투자 관련된 종목들도 일정 부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대만 선사 양밍해운에서도 하나오션 쪽으로 발주 넣었다. 이런 내용들 전해지고 있는데 영 호재에 대한 민감도가 살아나질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로 네이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예상 호가상으로 0.8% 상승인데요. 브룩필드. 여기 방문해서 글로벌 AI 인프라 관련된 투자를 이끌어낸다? 물론 결과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빠질 대로 빠져있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이를 기대하고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대규모 순환네. 투자 사이클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 때문에 이제 묻혔던 부분이 좀 있었고 네오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네오클라우드 사업자로서의 진출을 꾀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제 네이버 그리고 SK텔레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극적으로 네오클라우드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통신 사업자들이 이렇게 전환이 굉장히 좀 편하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현재 투자 유치 자금, 국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투자 유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브룩필드 같은 글로벌 운영사와의 접촉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다음 인프라 사이클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게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밸류들이 굉장히 다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이버 같은 종목들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종목들은 가격 접근이 굉장히 좀 용이한 가격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긍정 포인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나오고 더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 예상 호가상으로 아무래도 프리 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량 좀 받아가나요? 하한가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2,900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6만 원, 5만 원까지도 지금 깨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하한가 물량과 함께 정규장에서 뭘 봐야 되는지 포인트 봐야겠고요. 지금 지수단에서 삼성전자가 2% 올라오면서 지수는 상승 출발 예상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장에서 두 분과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